보통 2분기는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성수기로 불리곤 합니다. 학회나 주요 일정들이 쏠려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3월은 주요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나 R&D 성과가 공개되는 중요 시점인 만큼 우리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을 점쳐볼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회 일정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보시죠. 이번 달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폐암학회를 시작으로 매달 제약 바이오 관련 국제학회가 진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각각 4월과 5월에 개막할 예정이라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회뿐 아니라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의 주요 파이프 임상 데이터 발표가 대거 예고돼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특히 20일에는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HLB의 일정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라자의 임상 3상 그리고 알테오젠의 키트로다이스-C 임상 3상 역시 같은 날 20일에 공개됩니다. 또 HLB의 리보세나립은 FDA 품목허가 발표 기한이 내달 20일입니다. 이 밖에 SK바이오팜과 한올바이오파마도 임상 3상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데요. 각 기업이 주력하는 신약들의 후속 결과로 성공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겠지만 실패한다면 해외 협력사들을 잃고 재계약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한 듯 싶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외국인 순매수상이 10개 종목 내에 제약바이오주가 단 한 종목도 없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주요 임상 결과 공개를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데요. 종목들 보시면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 기준으로 알테오젠에는 무려 733억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198억 원, 그리고 유한양행단에는 72억 규모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HLB에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큰 건지 이달 기준으로는 227억 원 매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멘텀에 최근 들어서 기지개를 켜는 바이오주들입니다. 알테오젠의 키트루다 SC, 유한양행의 렉라자, 그리고 기대감인지 우려감인지 차트를 보면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여줬던 알테오젠은 오늘장에서도 0.9% 상승하면서 오전장에 하락을 뒤로하고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역시도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12시를 기점으로 그리고 마감 다가오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바이오 섹터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알테오젠의 장 막판 들어서의 초급등이 눈에 띄었고 아스트라제네카 계열 자회사와의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와 이거 생각보다 더 기대해 봄직한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던 우리 바이오 섹터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이제 본격적인 2분기는요, 바이오 섹터의 성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3월 또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사의 활약이 기대되는 일정들도 산적해 있는 가운데 지난해 사실 바이오 쪽 많이 주춤했거든요. 기술 거래라든지 뭐 M&A 쪽. 이제 줄줄이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을 먼저 차장님이 정리해 주신다고요. 일단 알테오젠이 어제 2조짜리 애로 계약을 아스트라제네카와 체결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미 알려졌고 기대를 했었던 내용이었는데 중간에 사실은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우상하려다가 빠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었는데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와의 2조짜리 계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불거졌던 특허 분쟁 이슈, 그러니까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이슈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머크도 사실은 만약에 부담이 있으면 계약을 안 할 텐데 사실 머크가 나서서 소송을 대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영국의 그렇게 큰 제약회사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데 소송 이슈라는 위험성이 있는데 2조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소송 이슈 관련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간 어떤 언론에 노출된 바에 따르면 아직
이 2개에서 3건 정도의 계약이 더 남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는 사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게 나왔었을 때 연달아 나왔었을 때의 어떤 상승 효과라든지 파급력은 훨씬 더 클 거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엄민용 연구원이 한경에 나와서 네, 알테오젠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난주에 나오셨죠. 그렇죠. 또 오늘 신한증권에서 특히나 70만 원 이상의 또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좀 세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 역시도 ADC 관련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값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도 알테오젠과 같이 한번 주가 상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지만 암학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암학회가 있는데 유한양행 역시도 임상 결과값, 그러니까 OS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조정을 좀 충분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OS 결과값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과값이 긍정적일 경우에 큰 폭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 역시도 사실은 뭐 SC 제형 변경이라든지 또 ADC라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 회사들의 어떤 선방 이후에 이중항체로 어떤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트렌드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역시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일 내일 모레죠. 운명의 날이 남아 있는데 HLB의 FDA 승인 여부도 제약바이오의 투심을 가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HLB를 FDA 승인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HLB가 만약 뭐 FDA 승인이 성공한다면 제약바이오 투심은 좀 좋아질 것이고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게 마지막 악재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또 아침에 저와 함께 방송을 하셨던 장시영 차장님은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도 한창 알테오젠에 대해서 모멘텀을 짚어주셨고 오스코텍, 유한양행, 뭐 에이벨 바이오 같은 실체가 있는 파이프라인 기대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또 우리가 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이 CDMO 쪽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이 또 가장 잘하는 게 이 CDMO 쪽이잖아요.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CDMO 쪽. 사실 미중 갈등이 좀 극심해질수록 CDMO 쪽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주가를 보면은 그렇게 또 시원하게 팍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펀더멘탈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CDMO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CDMO가 연간 12%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약간이나 압박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절감용으로 해서 CDMO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DMO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모든 CDMO 회사들이 다 이제 수혜를 보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CDMO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이제 수주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수치,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도 2조 원대 또 위탁 생산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이제 공장 진설도 때마침 잘하고 있어요. 지금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5공장 같은 경우에도 18만 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빠르게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2027년도에는 이제 ADC 완제 의약품 쪽 시장으로도 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단에서도 너무 좋고 마이크로 단에서도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뭐 리가켄 바이오도 제 의견을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A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항암 쪽으로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의약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리가켄 바이오가 파이프라인이 정말 탄탄하거든요.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5개가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년도에도 이제
8개 이상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ST팜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 네. 네, 약간 CDMO랑 뭐 약간 비슷한 결이긴 한데, 사실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RNA 치료제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RNA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5천억 불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라클 CEO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인별 암 진단을 하고, 그러니까 암 세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진단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백신을 만들겠다, 이런 데 있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암 백신이라고 하면 RNA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내러티브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주도 워낙 많이 받아놓고 상업용 생산하는 부분들도 거의 한 8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DMO 쪽에선 삼성바이오, 그리고 ADC 이 파이프라인 기대감에서는 리가캠바이오, 또 mRNA 치료제에서는 우리 ST팜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시는 백두희 부장님의 의견이었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사실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CDMO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차장님. 일단 뭐 사실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는 단연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두 회사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회사가 주식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지만 베타 배수가 좀 적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목 모두가 사실 작은 회사였을 때는 베타 배수가 좀 컸었는데 이제 시총 자체가 좀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사실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8년이면 6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을 하느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송도 쪽에 증설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쪽 사업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회사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입지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장의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는 사실 신약 개발 업체라든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ADC나 이주광체 그리고 STC 제형 변경 을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사실 매매 관점에서는 뭐 알테오젠이니 리가캠이니 ABL바이오니 뭐 유한양행이니 오스코텍이니 이런 회사들에 좀 집중을 하시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이쪽 시장이 좋아진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일환으로 종목을 조금 쌓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 기대감, 그리고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과 별개로 중장기적으로도 펀더멘털이 훼손될 일이 없는 종목들의 이제 좀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4월에 미국 암학회 AACR을 시작으로 세계 3대 암학회 일정 예정되어 있죠. 뭐 당장 3월 말에도 유럽 쪽에서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상반기 좀 2분기까지 시계열을 길게 놓고 봤을 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백두희 부장님이 제시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암학회에서 이제 주요 이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변이가 이루어지면은 예전에는 진짜 치료가 너무 어려웠어요. 거의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이 변이에 대해서도 지금 표적을 하고 그걸 겨냥해서 지금 차세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의 이제 활용도가 상당히 이제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 연구부터 시작해서 뭐 진단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AI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신약 쪽에서도 뭐 암 AI는 이제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될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제 조기 진단이라든지 다중암 검진 이런 기술도 굉장히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짜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면역 항암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ADC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체 약물 접합제죠.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릴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암 백신 이 부분도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선두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또한 우리나라가 또 암 백신으로 해서 뭔가를 뭐 내놓는 게 없어요. 하지만 원재료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그런 기업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ST팜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네. 종목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이슈를 바탕으로 한 또 두 분의 내일장 전략을 정리해 볼 텐데요. 장시영 차장님, 내일장도 어떻게 좀 이렇게 힘이 약할까요? 슈퍼위크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장 전략 제시해 주시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시장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동안에는 사실은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 종목이 없으면 굉장히 좀 소외가 됐었는데 뭐 조선 방산은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중에 어느 정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상황들이 몇 번 왔었었고 또 그것들이 계속해서 매물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살짝 시장을 끌고 간다는 느낌은 좀 들진 않고 개별적으로 조금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뭐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이 지수 자체, 시장 자체는 아슬아슬한 어떤 상승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말에 또 공매도 재개 이슈도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상승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또 방산과 조선업체들은 아직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바이오 종목들은 각계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종목별로 수익률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은 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수익을 제공해주고 있는 수익률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 말 공매도 시행 이후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는 종목에 대한 어떤 비중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한다는 전략보다는 각 종목에 대한 어떤 개별 이슈에 조금 대응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매매로 시장을 접근하시면서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시행 이전까지는 종목별 대응 차별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백도희 부장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IT 저는. 쪽, 네. 네. 일단은 뭐 AI 반도체 쪽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만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참전을 했어요. 참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패권을 잡겠다고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 H20은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가장 아팠던 부분이 레거시 쪽인데요. 레거시 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D램과 낸드 쪽인데 이쪽도 이제 스팟 프라이스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이제 AI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좀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글로벌리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트럼프가 관세로 이제 때리자마자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을 방어하고자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그다음에 경제가 조금씩 소비 위주로 좀 살아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구환신을 통해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레거시 반도체도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지금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죠. 오늘도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많이 샀고 그저께는 이제 SK하이닉스를 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좀 꼭 포트에는 이제 들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 초입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장비 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그만 종목을 가져왔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계측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일본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수주 그로스가 상당히 좋고 그래서 금년도 실적 성장도 상당히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매도 재개를 이제 한 13일 정도 앞두고는 있지만은 오늘 두 분의 종목 안에서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1위 종목 언급이 각각 나왔거든요. 알테오젠, 삼성전자. 뭐 그 밑단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쭉 언급을 해주신 가운데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좀 남은 2분기 한번 힘차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장시영 차장, 백두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